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의 토론 태도에 대해 참교육했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2차 토론에 나름의 복수전을 다짐하고서 나온 이준석을 이재명 후보는 또 참교육합니다. 12월 4일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저희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의 그날 이준석 후보는 왜 월담을 하지 않았나? 24일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싸우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는 170명 가까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밖에서 진입 못하게 하는 것에 부당함을 항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밖에 있었다는 맥락으로 답변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하니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대답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도 쳐버려놓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앞세워서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버릴 때 동료 의원들은 국민이 처한 위험,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하며 한 표라도 더 모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안에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겨 190명 의원이 모였고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는 이런 데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계엄 해제의 의지가 있긴 했었나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 도착한 것은 12월 4일 밤 12시 5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계엄 당일 강남 모처 술자리에서 계엄 소식을 듣고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국회를 향했다는 내용도 상세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가 언론인에게 직접 말한 것이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정도로 여유로웠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정 씻고 싶었다면 국회 안에 마련된 샤워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몰라도 강남에서 집으로 다시 여의도로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당분간 못 씻고 굶을지 모르니 샤워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만사제 쳐놓고 국회로 긴급하게 모일 때 자신들의 위생을 먼저 생각한 이준석 후보의 사정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듣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170명 있다고 숫자가 차서 안 들어갔다는 말에 기가 찹니다. 해제 표결해놓고도 2차 3차 계엄 시도 때문에 의원들 본회의장을 지키며 그 밤을 지샜습니다. 보좌관들은 로텐도홀 그 찬바닥에서 밤샜습니다. 그나마 카펫 깔려있는 계단이 하풀이었다는 우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그 찬 겨울밤에 시민들이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하는데 누구는 정치를 장난으로 하네요. 이공계 출신이라면서요. 계산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 일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규현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는 평론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인은 공약이 없거나 추상적입니다. 평론가의 남의 영화에 아무리 흠집을 낸들 본인 영화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의 영화는 무엇인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준석이 2차 토론을 통해 이재명을 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힘과의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발끈이 흥미롭지요. 2차 토론 전 이미 이명수 기자의 명태균 폭로로 이준석 단일화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또 한 번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수가 명태균이 이준석과 통화했다고 폭로했지요. 그러나 통화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명 씨는 최근 저와의 통화에서 이준석이 단일화 받으면 최소 5년은 정치를 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한 거지요. 근데 이명수 말처럼 당권뿐만 아니라 더 뜯어내라고 코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누군가 명 씨에게 나서 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윤상현일 거라 봅니다. 이 역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어쨌든 명태균 코치 받고 이준석이 부랴부랴 기자회견한 것 같네요. 제 아무리 개가 짖어봐야 내일의 해는 뜹니다. 자, 이준석은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토론을 마무리하는데, 나라 이렇게 엉망을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SNS에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말하거나 온라인에 글 쓰는 행동까지 막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언론 따옴표에 실려 포털 헤드라인으로 유통되는 순간 언론의 책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연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향한 정치는 사회통합, 지역주의 타파, 기득권 청산, 열린 토론과 상호 존중 등 상대를 존중하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확장이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갈라치고 최저임금 차등제를 밀어붙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데려와 부려먹자식으로 주장하고 아빠 친구 덕에 정치권의 입문에 박근혜 퀴즈로 성장했고 상호토론이 아닌 어떻게든 상대방을 긁어대고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가족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라는 협박성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이런 인간이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건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잃는 겁니다. 기자님들께 딱 두 가지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인간 펜코라 불릴 만큼 커뮤니티에 과몰입한 이준석 후보가 펜코에서 노무현 땡땡파리, 이명박 방역잘 같은 조롱과 모욕이 수년간 반복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장학증서를 받았다라며 눈물을 보였다더군요. 그런데 불과 4년 전엔 왜 노무현 재단 장학금 수혜는 거짓이라며 급하게 선을 그었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며 오직 본인의 마케팅 용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야말로 정치적 사기이자 도덕적 위선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인용한 발언을 보도하기 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목사의 이준석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정치평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용남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 평한 내용이 재밌다. 요약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이준석이에요.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 놓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이준석은 자기보다 20살이 더 많은 사람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고 자기보다 1살이 더 어리다고 혼내줘야겠다고 해요. 이준석의 인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참고로 싸가지는 인간의 심성을 이루는 4가지, 즉 인의의 지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같은 개혁신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의 촌평이어서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일까? 이준석이 전형적인 약간 강약 유형의 인물임을 묘사하는 60초짜리 영상이 돈다. 영상을 보면 이준석이 자기보다 강하거나 센 사람들한테는 굽실거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바탕이다. 대한민국의 하버드 출신이 결코 적지 않다. 해외 박사 출신도 지천에 깔렸다.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똑똑한 정치평론가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정치를 기대거나 맡기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상은 예의를 갖추고 애민, 애국정신을 실현하는 자다.
많은 경우 형식이 본질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정치인의 됨됨이 나아가 그가 추구할 정치의 본질이 보인다. 이준석이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입만 열면 공갈에 구라에 상대를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태도가 몸에 밴 이준석은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나 정치판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자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